일단 여태까지 저희가 HTML을 벌써 다 배웠죠. 그러고 CSS를 저번 주에 처음으로 배우고 이번 주에는 이제 CSS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울 예정인데 오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CSS의 속성 중에 또 새로운 속성을 배울 건데 그 위드스랑 하이트를 배울 거예요. 이거 저번에 배웠었나요? 배웠어도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위드스는 가로 넓이를 지정하는 거고 하이트는 세로 높이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새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름을 그다음에 HTML 하고 느낌표하고 탭하면 나오죠. 그리고 타이틀은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한번 div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스타일 헤더 안에 있어야겠죠? 스타일 태그 안에 이 div 태그의 id를 박스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id는 그리고 박스겠죠? 그러고 이제 이 안에다가 속성을 넣을 건데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를 바꾸면 div 안에 있는 그 컬러가 바뀌겠죠? 이거를 예쁜 걸로 해주고 위드스가 아까 뭐라 했냐면 가로라고 했어요. 이거 저 할 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위드스는 가로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를 100픽셀 정도로 줘볼게요. 저희 저번에 여러 가지 단위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계속 강의할 때는 픽셀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픽셀은 쉽죠? 이게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픽셀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하이트는 제가 아까 높이라고 했죠? 높이도 100픽셀로 줘볼게요.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해보면 div라는 태그가 있는데 박스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id가 박스이고 이 id 안에 속성값을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즉 배경색이 요 예쁜 색이고 이 박스의 크기가 100픽셀 가로로 100픽셀 세로로 100픽셀이겠죠?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죠? 지금 박스가 있고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예쁜 색이고 가로가 100픽셀, 세로가 100픽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로, 세로를 바꿔볼게요. 가로를 100, 200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가로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width 태그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를 따로 빼줄게요. 네, 그래서 얘 아주 자주 쓰이는 속성 값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에 관련된 속성을 얘기해 드릴게요. 테두리 관련된 속성은 되게 많은데 자주 쓰이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보더 스타일. 보더 스타일은 이 세 개를 조금 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더 스타일은 그 테두리의 종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더 스타일이라는 속성명 안에 있는 속성 값이 솔리드일 경우 테두리를 실선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솔리드고 여기 뭐 도트도 있고 대시드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여기다가 쓰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솔리드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두 번째로 볼더 위드스 이거는 테두리 두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볼더 위드스 이것도 픽셀 단위를 쓰죠. 그래서 픽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테두리 두께가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볼더 컬러는 말 그대로 테두리 색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저희 아까 이 박스에다가
해볼게요. 먼저 보더 하고 스타일이었죠? 보더 스타일이 저희는 솔리드로 해볼게요. 그럼 실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러고 보더 미드스로 하면 픽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보더 컬러 저희도 레드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성 값을 조절을 해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개를 동시에 계속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볼더라는 속성명 안에 위드스, 스타일,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단축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그냥 혼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더 레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그냥 해볼게요. 볼더 레디어스 하고 10픽셀 이렇게 해보고 저장하고 하면은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지금 픽셀 단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서리가 더 심하게 둥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CSS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여백 속성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진과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은 외부 여백을 뜻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안에 먼저 패딩이라는 게 있고 밖에 볼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박스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마진을 줄 경우 이 바깥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고 패딩을 줄 경우 이 안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부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 얘를 그냥 그대로 씁시다. 일단 보더는 지우고 이 div 태그 위에 div 태그를 한 개 더 줘서 글씨 하나 넣을게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간격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마진하고 40픽셀로 줘볼게요. 그리고 세로 고침을 하면 얘가 지금 갑자기 1로 가버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박스가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여백이 생긴 거예요. 여백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진, 외부 여백이 40픽셀만큼 생겼으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 40픽셀만큼 여백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검사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이 맨 왼쪽에 화살표 모양 이거를 누르고 보시면 이걸 눌러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마진 40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있을 때 이게 마진인지 아니면 얘가 그냥 원래 여기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면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진은 결론적으로 외부 여백을 뜻합니다. 외부의 여백을 줄 때 이용을 하는 거고 아까는 그냥 마진이라는 속성명만 이용을 하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다 여백이 주어졌죠. 근데 한쪽만 여백을 주고 싶다 할 때는 마진 레프트나 아니면 마진 탑, 마진 바텀, 마진 라이트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이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부 여백이에요. 혹시 그 실습하다가 빠르시면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내부 여백인데 이번에는 적용을 했더니 갑자기 이 네모가 늘어났죠. 저희도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진은 지우고
다시 저장을 하고 보면 지금 이만큼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패딩 이번에도 4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갑자기 이 네모가 늘어나 버리죠. 근데 이 네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안쪽에 내부 여백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패딩이 들어간 값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패딩이 이만큼씩 들어간 거죠. 이것도 이걸 누른 다음에 스타일 쪽에서 쭉 내려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패딩 4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만큼이 패딩 값이에요. 이만큼은 패딩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내부 여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div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먼저 패딩 값을 없애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에 패딩 값을 주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패딩 값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부 여백이 생겼다는 걸. 지금 이만큼이 40픽셀만큼, 이만큼이 40픽셀만큼, 또 밑에도 이 오른쪽에도 40픽셀만큼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도 같이 좀 밑으로 내려갔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여백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네,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진과 마찬가지로 그냥 패딩이라는 속성명을 썼을 때는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다 패딩 값이 들어가요. 40픽셀씩. 아까 제가 40픽셀을 써 넣으면 40픽셀씩 들어가는데 패딩 레프트 하면은 왼쪽에만 여백이 생기고 패딩 탑 하면 위쪽에만 여백이 생겨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백을 주고 싶을 때는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백그라운드 효과에 대해서 저번에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배웠잖아요. 조금 더 심화된 속성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라데이션 속성이에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배경색 자체에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그라데이션이 사실 안 예쁜 경우가 많아서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을까 하다가 찾아본 예쁜 그라데이션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와 있고 이 밑에 샵하고 뭔가 글씨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저희가 여태까지는 컬러를 넣을 때 이렇게 정말 영어로 된 이름만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컬러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16진수 코드인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컬러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컬러나 컬러 같은 거 다 넣을 때는 16진수 컬러 코드를 이용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라데이션을 구현을 해볼 건데 네. 일단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일단 속성명은 여기 봤다시피 백그라운드예요. 그러고 속성 값에다가 리니어 그라디언트 이렇게 쓰고 괄호를 쳐주고 먼저 첫 번째 값에다가 방향을 넣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to right죠. to right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도 이그젬플을 보면 to right 하고 옐로우, 레드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데 왼쪽은 노란색이고 오른쪽은 레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뭐 to bottom, to top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지금 보면 to bottom 하면 이게 지금 리니어 그라디언트 하고 이 안에다가 to bottom 하고 옐로우, 레드 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을 만드니까 위에가 옐로우, 아래가 레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저는 옐로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컬러를 쓴 다음에 이 옆에다가 퍼센테이지를 써주면 옐로우를 이만큼 퍼센트를 보여지겠다라는 뜻이어서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을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하고 방향 쓰고 컬러 두 개를 써볼게요. 근데 이 컬러 두 개를 아까 봤던 그 이 컬러 사이트에서 한번 넣어줄 건데 뭔가 해보면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채팅으로 보내드릴게요. 채팅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예쁜 컬러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다 지우고 여기도 지울게요. 그러고 그냥 바디에 넣어주겠습니다. 바디에 넣어줄 건데 이번에는 바디 안에 인라인으로 그냥 스타일을 써볼게요. 그러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고 안에다가 리니어 그라디언트 밑에 자동 완성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방향을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to right. 네, 방향 넣어주고 그러고 두 가지 컬러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저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밑에 색상 코드가 있죠. 그래서 이 컬러 먼저 복사를 하고 여기다 붙여넣고 나머지 컬러 이 컬러를 복사를 하고 붙여넣고 저장해서 한번 볼게요. 검사는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가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이 그라데이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배경 화면을 나오는 걸 하고 카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해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그 퍼센테이지도 넣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자유로 해주세요. 퍼센트 100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보여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퍼센트 100으로 하면 아마 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겹쳐가지고 도합 100이 넘어가면 겹쳐서 100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그 사이 간격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그라데이션을 하려면 도합 100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은비 친구만 하면 돼서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카톡에다가 남겨주세요. 그 다음은 박스 섀도우라는 건데 말 그대로 그림자 속성이에요. 지금 보면 박스 섀도우에는 나란히 2개를 넣을 수가 있고 속성명을 3개를 넣을 수가 있고 4개를 넣을 수가 있고 5개를 넣을 수가 있죠. 이게 2개를 넣으면 이 그림자의 X좌표와 Y좌표만 나타내고 3개를 넣으면 X좌표, Y좌표에다가 블러 처리까지 해주는 거고 4개를 넣으면 좀 더 뿌려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5개를 넣으면 이 마지막 속성에는 그 색상까지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속성명이 나란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넘어갈게요. 그러고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배치 관련 스타일인데 이거를 잘하시면 CSS를 정말 잘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플로트라는 속성인데 플로트라는 단어가 뜨다라는 의미잖아요. 말 그대로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나 박스를 띄워서 텍스트랑 배치하는 속성이에요. 일단 플로트 속성 값은 논이 있는데 논을 쓸 바에는 플로트를 안 쓰는 거죠. 그냥 안 띄우는 거고 레프트는 왼쪽에 띄우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 띄우는 거 그리고 요 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보지 마시고 이 3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플로트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박스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나란히 3개가 세로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박스를 오른쪽으로 플로트, 그러니까 플로트하고 속성명을 라이트라고 써놓으시면 박스 1이 오른쪽으로 가고 2, 3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약간 신문의 느낌 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로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고 글이 있으면 이 옆에는 그냥 여백으로 놔두는데 이미지를 왼쪽으로 플로트 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띄우기 때문에 이 글씨가 슉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미리 만든 파일을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일단 보면 스우파 이미지가 있고 글이 있는데 이 플루트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제가 주석을 쳤죠. 주석을 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하지 않은 채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 지금 스트릿 우먼 파이터 하고 이 밑에 글씨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옆에는 지금 여백으로 남겨져 있죠. 근데 여기에 플로트 라이트, 레프트부터 적용을 해볼까요? 레프트부터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글이 이 이미지를 감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지가 이렇게 띄워져서 됐기 때문이죠. 이 이미지에다가 지금 플로트 속성을 준 거예요. 그러면 플로트 라이트를 한번 줘볼까요?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간 걸 볼 수가 있죠. 즉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트는 이런 속성입니다. 라이트로 줬을 때는 오른쪽에 띄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디스플레이 속성이라는 건데 디스플레이 속성은 사실 그 태그마다 다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정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블록 속성과 인라인 속성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일단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속성이겠죠. 태그마다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블록 속성이 있는데 블록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는 그러니까 저희가 디스플레이 속성명 적고 블록이라고 쓰지 않아도 이미 얘는 블록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썼던 div 태그, h1 태그, p 태그, ul 태그, ol 태그, 폼 태그 등등 있고 사실 더 많은데 저희가 많이 쓰는 걸로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블록 속성은 뭐냐면 이 블록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은 항상 해당 라인의 모든 넓이를 차지를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를 지우고 이거 쓸 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div 이렇게 하고 사실 이거 꺽쇠 표시 다 하나하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div 하고 탭 표시, 그 키보드에서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좋은 게 뭐냐면 div를 5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복붙을 하거나. 근데 그냥 div 하고 별표하고 O 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5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겠죠. 일단 div 태그 5개를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고 이 div 태그에 공통적으로 클래스를 줄 건데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지 말고 div하고 점 찍은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줘요. 박스 이렇게 하고 별 곱하기 5 그 다음에 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뜨겠죠? 제가 위에다 써드릴게요. div 점 박스 점하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클래스명이고 곱하기 5 이렇게 하고 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클래스명이 박스겠죠? 그럼 이제 이 안에 나와 있는 속성들은 이 5개의 속성에 전부 들어가겠죠?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 아무거나 해줄게요. 그러고 박스끼리 보여야 되니까 서로 붙어 있으면 박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내부 여백을 줄게요. 내부 여백은 마진이었죠. 그래서 마진 10픽셀을 주면 이 5개의 박스가 다 마진이 생기겠죠. 다 10픽셀씩 위아래 양옆으로 띄워질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일단 한 개만 볼게요. 한 개만 보겠습니다. 마진 넣지 말고 한 개만 볼게요. 이게 하이트를 제가 설정을 해줘야죠. 이게 지금 제가 위드스랑 하이트 설정을 안 해주면 디브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위드랑 하이트를 설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동으로 글씨 때문에 높이가 생기겠죠. 지금 보면 제가 div 하나 넣고 이 div 태그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었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블록 속성이 언제나 새로운 라인에서 시작하고 해당 라인의 모든 넓이를 차지한다는 뜻이 이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냥 div 태그 안에다가 배경색을 넣어뒀는데 이만큼이 div 태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마진을 넣어주면 간격이 생기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저는 분명 BR 태그 이런 거 쓰지 않았는데 div 태그 5개가 항상 새로운 라인에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블록 속성은 개행이 돼요. 그래서 div 태그 2개를 썼을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H1 태그도 똑같고 P 태그도 똑같아요. 여기 P 태그 하나 넣어볼게요. 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줄 띄어진 게. 이런 식으로 div 태그, H1 태그, P 태그 얘네들은 전부 블록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기본 값으로. 반대로 인라인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판 태그, A 태그, 이미지 태그는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예요. 스판 태그는 뭐냐면 그냥 비어있는 태그예요. 뭐 문단을 나누는 태그도 아니고 뭐 제목을 나타내준 태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안에다가 글씨 쓰시면 뭐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쓰시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 스판 태그 안에다가 또 안녕 이렇게 써놓고 마진은 없앨게요. 그리고 스판 태그 안에다가도 클래스로 X를 줘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랑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div 태그 안에 똑같은 속성을 넣었는데 그땐 div 태그가 전체를 차지했다면 스판 태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만큼만 차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한에다가 박스 스타일을 넣고 그거를 4개를 만들어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이번에도 양이 많으니까 마진을 줘서 구분을 해야겠죠?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div 태그는 무조건 세로로 정렬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개행이 됐잖아요. 근데 스판 태그는 그냥 양옆으로 나란히 이어지죠. 그래서 스판 태그와 같은 인라인 요소들은 새로운 라인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소의 넓이도 해당 라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라인
그 HTML 요소 내용만큼만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기본값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본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하면 기본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v 태그가 사실은 블록 태그잖아요. 근데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디스플레이 땡땡하고 인라인 이렇게 넣으시면 속성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명에 인라인 블록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속성 값이 그 인라인 블록으로 설정된 애는 걔 자체는 이제 인라인 요소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식 태그들은 블록 요소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신의 속성, 이 안에 있는 거는 자식 태그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그냥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사실 저희가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가운데 정렬을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가운데 정렬 할 만한 게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텍스트 얼라인 태그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텍스트 얼라인 속성은 부모 태그에 적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감쌀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게 지금 이 div이고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넣어줘야겠죠? 텍스트 얼라인 땡땡 센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 써볼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지금 이 밑에 속성명이 굉장히 많죠?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센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부모 태그에 넣었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div 태그 하나랑 div 태그는 블록 속성이죠? 그리고 인라인 속성인 애도 한 개 넣어볼게요. 그래서 움직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블록 속성이 움직이는지 인라인 속성이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 옆에 코드는 id 안에다가 속성을 넣어줬고 저는 그냥 아예 태그 안에다가 인라인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똑같이 id 값으로 넣어볼게요. 얼라인하고 센터 넣고 아 잠시만요. 아, 네. 일단 원래는 인라인 속성에만 효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했을 때
블록 속성에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블록 속성에 대한 위드스를 설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 블록 속성은 전체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가운데로 갔기 때문에 가운데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태그 자체가 가운데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만큼 이 전체가 p 태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글씨만 가운데로 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p 태그 안에다가 위드스를 빅픽셀로 해주시면 픽셀로 해주시면 얘가 여기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 p 태그를 이만큼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글씨만 이동을 하고 이 p 태그 자체는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p 태그는 가운데로 가지 않았고 인라인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판 태그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라인 속성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속성은 인라인 속성에만 효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블록 속성에서는 글씨만 움직이는 거죠. 안에 있는 글씨만 이 태그 안에서 가운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 블록 속성도 블록 속성의 태그 자체도 가운데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마진 0 오토라는 속성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중앙 정렬 속성인데 마진이라는 속성명은 저희가 이미 전에서 배웠죠. 근데 0이라는 거는 위아래에 여백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오토는 가로 중앙에 배치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똑같이 해볼게요. 텍스트 얼라인은 지우고 적용하기 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왼쪽으로 정렬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마진0 오토를 적용을 한다고 했죠. 마진0 오토는 부모 태그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그 태그 안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움직이고 싶은 태그는 이 p 태그죠. p 태그 안에다가 마진 0 하고 하면 이 태그 자체가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아까 얘한테 얘 부모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넣어줬을 때는 이 태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진0 오토를 넣어줬을 때는 이게 뭐냐면 양옆으로 마진이 생긴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진0 오토를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진0 오토가 중앙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인라인 속성에는 마진0 오토를 넣지 않았는데 이걸 넣었을 경우에는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라인 속성 태그는 마진0 오토가 먹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고요. 이거 1번은 몰라도 되고 위드스, 그러니까 폭의 연산이 불가능해도 마진0 오토가 먹지 않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배웠는데 디스플레이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로 블록 속성, 두 번째로 인라인 속성인데 이 두 개는 태그들이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하고 블록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그 태그의 기본값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은 그 자신은 인라인 속성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식 태그들은 블록 속성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이겠죠?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고 이 두 개만 지금 이해를 완벽하게 하신다면 코드를 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중요한 디스플레이 속성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인데 이거는 이용을 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되게 쉽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희 한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직접 해보시고 여긴 지금 마진용 오토를 적용하기 전이었는데 적용한 후까지 해서 한번 해보시고 카톡방에 올리신 다음에 좀 쉴게요. 그래서 7시 5분까지 다 하고 7시 5분까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마진용 오토는 부모 태그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태그 안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다들 돌아오셨나요? 아, 제가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만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디스플레이 속성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름이 플렉스라는 속성인데요. 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관련된 실습을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눈에 불을 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은 저희가 정렬해주고자 하는 그 태그들의 부모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모 태그를 저희는 컨테이너라고 할 거고, 저희가 정렬하고자 하는 그 태그들을 아이템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거는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뭐냐면 정렬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했을 때는 정렬이 세로축으로만 정렬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div 태그 3개 썼던 거 보시면 세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로로 정렬을 해주려면 사실은 인라인 속성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하나 인라인 속성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부모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을 하면 이걸 넣기만 해도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기본값은 가로축 정렬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div 태그여도 가로축으로 나란히 정렬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특히 가로축 정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저희가 아까 그 가운데 정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가운데 정렬이 인라인 속성이냐 뭐 블록 속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가로 정렬 방법을 설정하는 속성이 있고 세로 정렬 방법을 설정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네들을 다 이렇게 센터로 맞춰주시면 위아래로 센터가 맞춰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에서도 가운데, 가로에서도 가운데인 정말 정가운데에 그 아이템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뭐 이 저스티파이 콘텐츠랑 얼라인 아이템 자체가 센터라는 속성 값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로 정렬 방법은 뭐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으로 정렬, 센터 그리고 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 사이를 간격을 이렇게 맞춰준다던가 이 네 개 사이 간격을 맞춰주는데 양옆 간격까지 맞춰준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틀에 맞는 조금 더 정리된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겠죠. 세로 정렬 방법도 똑같고요. 플렉스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라서 뭔가 조금 더 되게 속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그 PPT 보낼 때 이 링크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디스플레이 플렉스 실습을 해볼 건데 이걸 하기 전에 플렉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다 지우고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정렬하고자 하는 것들의 부모 태그에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들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div 태그 3개를 만들 건데 클래스를 다 동일하게 줘볼게요.
박스라는 클래스를 줄 거고 3개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클래스가 박스인 div 태그 3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박스 1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스 3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이 지금 3개의 div 태그를 감싸고 있는 이 div 태그를 저희는 부모 태그이자 컨테이너라고 부를 거고 이 각각의 아이들을 저희는 아이템이라고 부를 거고 저희가 정렬해주고자 하는 애들은 이 박스 1, 박스 2, 박스 3이겠죠? 이거를 그냥 플렉스 속성을 넣지 않고 정렬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박스 속성을 박스 CSS 값을 정의를 해줄게요.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넣어줄까요? 이걸 넣고 저희가 위드스 설정을 안 하면 div 태그는 전체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박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위드스랑 하이트를 100픽셀로 각각 맞춰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고 보시면 지금 사실 박스가 3개가 있긴 하지만 다 똑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진을 넣어주는 이유고 아까는 그냥 마진이라고만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진 넣어줄게요. 마진 10픽셀 이렇게 넣어주고 새로 고침하면 박스 1개당 양옆으로 내 외부 여백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플렉스 속성을 이 div 태그에 넣지 않았고요. 않았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세로로 정렬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힌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얘가 div 태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행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저희는 가로로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플렉스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컨테이너 클래스를 이거는 id로 해줄게요. 한 번밖에 안 쓰니까 id 컨테이너 하고 이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넣어줄게요. 이거만 넣어줘도 가로축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아까 제가 한 개 더 얘기한 게 가운데로 움직이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가로에서 가운데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justify content를 쓰는 거라서 이것도 부모 태그에 쓰는 거예요.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맞춰주고 부모 태그에 있는 CSS에 쓰는 겁니다. 세로 고침을 하면 바로 가운데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아까 했던 그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죠. 그러고 세로 정렬 방법을 설정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설정을 해봤자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세로에서 센터를 맞춰준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면 검사를 해서 보면 지금 HTML이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 HTML은 이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넣은 그 박스들의 크기만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로축을 맞춰봤자 얘는 이 가운데에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HTML 자체를 이 컨테이너 자체를 좀 늘려볼게요. 그러면 HTML도 같이 늘어나겠죠? 컨테이너의 높이를 1000픽셀로 줘볼게요. 그러고 얼라인 아이템이 적용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열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이만큼에서 세로에서 가운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세로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디스플레이 관련된 실습을 해볼 건데 지금 옆에 보면 위에 헤더가 있고 양옆으로 박스가 두 개가 있고 첫 번째 박스 안에는 1, 2, 3 해서 세로로 정렬이 돼 있고 두 번째 박스 안에는 레프트, 라이트 해서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저희가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짤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웹사이트가 많잖아요. 물론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가 돼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짜고 웹사이트를 코드를 치기 때문에 한번 컨테이너 짜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 실습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헤더라는 div 태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밑에도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더와 이 전체가 나란히 있을 거고 지금 이 빨간색 컨테이너 안에 두 가지 아이템이 있겠죠? 이 파란색 컨테이너와 이 핑크색 컨테이너, 이 두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고 얘네를 지금 가로축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이 빨간색 컨테이너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컨테이너와 핑크색 컨테이너가 두 개가 가로축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하나 볼게요. 이 파란색 컨테이너 안에는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세로축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플렉스를 이 파란색 컨테이너에도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div 태그 3개만 쓰고 그 안에다가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div 태그만 쓰고 색깔만 적용을 하면 얘네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3개인지 2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진을 넣었죠. 마진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핑크색 컨테이너 안에는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가로축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핑크색 컨테이너 안에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마진값을 넣어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코드만 따라하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짜준 컨테이너를 보면서 한번 쳐보시고 안 되면 코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화면을 띄워드릴 거고 코드는 캡처를 한 다음에 캡처를 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정 모르겠다 하시면 이 코드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컨테이너부터 하나하나 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정말 어려우시면 제가 조금은 해드릴게요. 한번 일단 시도해 보시고 어려우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지금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부분을 조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하고 계시고 있으면 잠깐 멈추고 제가 하는 거 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얘네 다 지울게요. 그러고 이제 제가 아까 헤더랑 저 밑에 빨간색이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규모 태그라고 했죠. 먼저 여기는 헤더를 넣어줄 거고 아이디도 헤더라고 할게요. 아이디랑 이 안에 있는 거 똑같지 않아도 돼요. 아이디는 맘대로 해도 되는데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쓸 거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컨테이너를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컨테이너 안에 연두색 컨테이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두색 컨테이너도 두 개를 각각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연두색 컨테이너는 두 개가 가로축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컨테이너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줄 거고 이 빨간색 컨테이너 아이디를 그래서 이라고 할게요. 일단 CSS를 하나하나 넣어봅시다. 헤더는 이 위에죠. 이 위에는 지금 높이를 알아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높이를 지정을 하지 맙시다. 어차피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자동으로 지정이 될 것 같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넣어줄게. 아무거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빨간색 컨테이너 이 부분이라고 했죠. 빨간색 컨테이너 안에는 일단 색깔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으면 이 디브 태그 두 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로축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디브 태그 한 개에는 아이디 값을 1 박스 1이라고 볼게요. 여기는 박스 2 이렇게 하고 박스 1이랑 박스 2에도 한번 색깔을 넣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까요? 아마 지금 이 박스 1, 이 디브 태그 두 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안에 글씨도 없고 저희가 위드스나 하이트를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위드스 0, 하이트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헤더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헤더가 뜨는데 헤더 위에 이렇게 살짝 여백이 있는 거 보이세요? 저희는 지금 마진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백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HTML 태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바디 태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태그예요. 지금 이게 헤더밖에 없어서 바디 태그가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 바디 태그에는 기본 값으로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너무 거슬린다, 없애고 싶다 하시면 스타일 한 다음에 마진을 저희가 0픽셀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마진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죠. 바디 태그에는 마진이 기본적으로 8픽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가 지금 나와 있고 박스 1이랑 박스 2에다가 색깔과 미드스를 넣어주면 이제 보이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랑 똑같으니까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색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하이트도 줘봅시다. 하이트를 메인으로 줘볼게요. 박스가 줘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안 뜨네요. 박스 1이랑 박스 2. 네, 지금 이렇게 떴는데 제가 위드스를 설정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위드스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드스를 설정을 안 하면 위드스가 0이라서 아예 보여지지가 않는데 위드스를 1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100%로 설정을 해주면 꽉 채워라 이렇게 되는데 박스 1이랑 박스 2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완전 채워지지는 못하고 각자 옆에 이렇게 나눠서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위드스를 50픽셀로 맞췄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네, 지금 위드스 100%, 위드스 100% 했을 때 이렇게 잘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메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었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여기까지 했죠. 그러고 이제 이 박스 1 안에다가 div 3개 넣어주고 마진 넣어주시면 되고 박스 2 안에다가 div 2개 넣어주시는데 얘네도 지금 가로축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박스 2에다가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하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한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이 박스 1이랑 박스 2도 꾸며주시고 마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꼴이 나올 겁니다.
그 경은 친구가 보내준 거에는 다 진짜 잘했는데 레프트 라이트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네, 플렉스를 넣어 주시면 바뀔 거예요. 일곱 시 45분까지만 기다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 하신 분들은 이게 저희가 오늘 내드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자료 링크에서 실습할 때 쓰이는 이 사진들을 저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채팅창에 보내준 링크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면 파일 채로 다운이 되거든요. 폴더 채로.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하셨는지만 볼 수 있을까요? 채팅으로 알려주시고, 네,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일단 잠깐 다 못하신 분들은 잠깐만 멈춰주시고, 이거 끝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제를 아까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채팅에다가 이 드라이브 폴더를 넣어놨어요. 폴더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미지 인스타 앱스토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게 폴더 채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폴더 채로 다운이 된 거를 저희가 열 거예요. 어떻게 여냐면 파일에서 폴더 열기 한 다음에 저희가 다운받은 폴더 있죠. 저희가 다운받은 이 폴더를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 폴더 채로 열릴 거예요. 이 폴더 채로 열릴 거고 이 안에다가 이제 HTML 파일을 넣어서 저희가 구현을 할 건데 어떤 걸 구현을 할 거냐면 이게 지금 핸드폰에 있는 거긴 한데 핸드폰 앱스토어에 있는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예요. 앱스토어 페이지죠.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그 구조만 잡아드리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코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해오시면 됩니다. 이 인스타그램 이 로고나 별 그리고 이 사진 3개는 제가 드린 그 실습 자료에 다 있거든요. 별이랑 인스타그램 로고랑 사진 3개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서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은근 쉽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은 일단 하나의 div로 묶어야겠죠? 하나의 div로 묶고 나서 또 이 안에 이 로고랑 이 이미지랑 이 div 2개가 나란히 들어갈 거예요. 나란히 들어가게 되면 이 노란색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나란히 들어갈 거고 이 주황색 컨테이너 안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사진 및 비디오 그리고 이 컨테이너까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div는 블록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빨간색 컨테이너 안에 별 5개와 125만이라는 글씨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다가 이 폴더를 열고 나서 새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해주시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컨테이너 이 부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컨테이너 안에 이 전체는 지금 검정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먹혀 있죠. 그래서 저는 바디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넣어주고 아까 말했듯이 바디에는 마진이 자동으로 넣어져 있어요. 그거를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진 0픽셀로 그걸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div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새 파일을 만들어서 인스타 이미 앱스토어라는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바디에다가 스타일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진 픽셀로 맞춰주고 이 노란색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이미지, 이 지금 인스타 로고니까 이미지를 넣어줘야겠죠? 이미지인데 src에다가 이미지의 좌표를 넣어주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이미지 로고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점 하고 슬래시 하면 이 폴더 안에서 찾아봐줘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점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지금 인스타그램 로고 20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인스타그램 로고가 뜹니다. 그러고 div 태그인데 이거는 제가 이 주황색 컨테이너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또 인스타그램 사진 및 비디오 별 이미지 5개 그리고 125만이라는 태그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하고만 해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 alt 일단 없앨게요. 이미지 안에다가도 id 값을 줘요. 인스타 로고 이렇게 하고 스타일 태그를 줘서 인스타 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위드스 제가 아까 말했던 길이와 높이 속성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고 보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건 너무 작으니까 더 키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또 설명을 드릴게 여기가 지금 살짝 띄워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디 안에다가 20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인스타그램 로고 안에다가 마진 레프트를 쓰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 일단 바디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div 태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주황색 컨테이너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스타그램 사진 및 비디오 그리고 이 별이랑 125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인스타그램 글씨 넣어줄 div랑 그다음에 사진 및 비디오 이건 div로 하셔도 상관없고 뭐 p로 하셔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빨간색 div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div 안에는 별이라는 이미지가 5개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더하기 5개 한 다음에 탭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 src에는 현재 폴더에 있는 별이 얘거든요. 현재 폴더에 있는 별 이미지 이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별이 보이겠죠? 이 밑에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넣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하고 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하고 사진 및 비디오가 안 보이는 이유는 기본값이 글씨의 기본값이 색상이 검정색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색상도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디하고 제목을 뭐라 할까요? 헤더 타이틀 들어갑시다. 사진 및 비디오 이거는 서브 타이틀 이렇게 하고 글씨색 바꿀 때는 그냥 컬러를 이용하는 거였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이고 컬러는 폰트 색상.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16진수 코드인데 F가 6개면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화이트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서브 타이틀은 똑같이 이렇게만 해주고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 이미지랑 이 전체 div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미지랑 이 전체 div가 나란히 있게 하고 싶으니까 이 노란색 컨테이너, 즉 이 제일 커다란 이 컨테이너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얘가 옆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별도 너무 크니까 이미지에다가 스타일 속성 추가해서 위드스랑 하이트로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플렉스 속성을 이용하면 좋겠죠? 이 전체를 컨테이너로 묶은 다음에 플렉스 속성을 이용하면 좋겠고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플로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최대한 시도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 부분 코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하신 다음에 저번에 GitHub 만들었죠. GitHub에다가 올리고 그 GitHub 링크를 저희 그 단톡방에다가 보내주시면 과제 제출은 완료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도 한 다음에 GitHub에 올리고 링크 제출하고 그리고 사실 이 마진값이나 이 뭐 간격 이런 거나 색 같은 거 있죠. 이 업데이트 색상 이런 거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한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꽉꽉 채워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혹시 과제 하다가 막히면 단톡방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서로 물어봐도 되고